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2018 전시준정 핵심체크 노동법 제16개정판 102페이지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보겠습니다. 사마에러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156 챕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1항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번의 재해보상금 1번에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의 인정 방과 1번의 사용자, 사업주만을 의미 방과 2번의 사용자의 총재산 사업주가 소유하는 동산, 부동산은 물론 그 밖의 일체의 물건과 채권을 비롯하여 각종의 무체재산권, 광업권, 업권 등까지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동그라미 2번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 재산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동그라미 3번에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우선 변제의 대상이다. 대판 방금 3번에 직상수급인 및 합자회사, 무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재산은 우선 변제의 대상이 아니다.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되는 사용자에 대해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의 소유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재산 합자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요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 사원의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 채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2번에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일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 방금 1번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에 의한 채권은 보증금, 예치금, 저축금, 해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방금 2번에 임금채권의 우선하여 변제, 그러나 압류채권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우선변제권과 압류채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 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될 수 있으며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 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볼 수 없다. 3번에 최우선 변제되는 채권으로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 방금 1번에 최종 3월분의 임금 방금 2번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번에 재해보상금 예, 이거 민법시험에도 자주 나오던 거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번에 재해보상금 4번에 채권의 변제순위 방금 1번에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2번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3번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번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 5번 조세 공과금 6번의 일반 채권입니다.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변제되는 채권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하나입니다. X. 왜 X냐면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도 우선 변제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X. 왜 X냐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에 대한 해석이죠. 결국 3번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임금채권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 포함된다. X.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재산의 재산만을 가리키고 법인의 대표 재산 사업 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번에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개인 소유 재산은 임금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5번에 지금 어디까지 했죠? 4번까지 했고 5번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의 재산도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 재산에 해당한다. X. 왜 X냐면 직상 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권이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자체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직상 소유의 재산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 임금 우선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6번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를 인정할 수 있다. X. 왜 X냐면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권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서 병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각 채권의 성립의 선호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 승계에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7번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의해 행하여진 압류 및 처분의 효력에 배제하여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104페이지 8번에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권에 대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을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9번 임금은 항상 질권, 저당권에 대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동그라미 10번에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이른바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말한다. X.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에 포함되는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다. 이렇게 오답을 유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은 1년에 31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동그라미.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 157번의 임금대장 및 임금의 시효 네모 1번의 임금대장 제48조 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적어야 한다. 취지 보겠습니다.
동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와 기입사항에 대하여 비화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동그라미 1번 각 감독기관이 각 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의 형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그라미 2번 근로의 실적과 지급임금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2번 임금대장의 작성과 기재사항 방가로 1번의 사업장별로 작성 방가로 1번의 기재사항 동그라미 1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명령일 4번 종사하는 업무 5번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6번 근로일수 7번의 근로시간수 8번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번의 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번의 법제 43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방금 3번에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고용면허일 및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금 4번에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근데 보통 어지간한 기업은 이거 다 갖고 있고 최근에는 이게 엑셀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파일 상태로 기업 웹하드 같은 데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거나 그럴 때 이거 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2번 임금의 시효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번의 취시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 것은 민법상의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보호법으로서의 특별 규정으로서는 너무 짧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지급기마다 이를 청구하여 생계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며 지나치게 오랫동안 권리의 잠자는 행위까지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정기간도 3년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3년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해석된다. 106페이지에 이번에 임금채권의 범위 방가로 1번에 법 제2조 1항 1호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에 임금과 유사한 귀향여비, 해고, 여고, 수당 등도 3년의 소멸시효 3번에 임금채권의 시효 3년 4번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4년 방가로 1번의 임금 지급일 방가로 1번의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할 때 방가로 3번 연차 휴가 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날 방금 4번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입니다. 자, 그럼 OX 지문을 또 풀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임금 지급 시마다 적어야 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사용자는 사용시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번에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4번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를 소멸한다. X 1년이 아닌 3년이죠. 4번은 3년 5번에 연차 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을 취득한 날부터 진행한다. X 그 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휴가의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가 아니라 그 휴가 청구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6번에 해고 무효 확인의 서류를 제기한 경우에 당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동그라미. 7번에 임금 청구권이나 재보상 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여전히 존속한다. 동그라미입니다. 예, 제가 속도를 좀 내는데요. 임금채권의 보호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서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예습 많이 하고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